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제 카페나 다패스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글로도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 강의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 질문을 카페보다는 제가 촬영으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출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으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간은 지금까지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재의 90페이지와 1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0, 그 다음에 135인데요. 2013년 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B형의 1번 문제이고요. 마찬가지 2013학년도 B형의 7번 문제입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소문제 2가 나왔는데 김 교사가 니은과 같이 한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읽기의 세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동그라미 1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부 내용을 쓰고요. 그 세부 내용을 쓰고 니은 활동이 만 5세에게 적절한 이유를 니은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랬는데 일단 이 들어가는 세부 내용은 해당되는 세부 내용은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유를 쓸 때 세부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것은 만 5세에게 5세 세부 내용에 해당하니까 만 5세에게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 게 앞에 세부 내용을 썼는데 이유를 쓸 때 세부 내용을 한 번 더 써야 되냐 입니다. 그 세부 내용이 선생님 이 문제 자체가 니은과 같은 활동은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읽기의 세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부 내용에 근거한 활동이다. 그래서 만 5세에게 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 세부 내용을 일단 쓰라라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이유를 적으실 때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언어적으로 이게 왜 적절한지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그 세부 내용에 근거했기 때문에 적절한 건데 그 세부 내용을 앞에서 썼다 그래서 안 쓰시게 되면 말이 중간에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점자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고요. 3명의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그럼 3명의 채점자가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든 100%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답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0% 답을 쓰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쓰고 그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적절하다라고 쓰는 게 100% 정확한 답이고요. 앞에서 세부 내용을 썼기 때문에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내가 한 번 더 쓰기가 싫어서 혹은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정답 처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100%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상황에 1분만 더 하시면 그 답안을 완벽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연습하실 때는 완벽한 답안을 원하시고요. 완벽한 답안이 있는데 조금 빠뜨려도 될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빠뜨리고 오시잖아요. 빠뜨리고 오실 때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당일날 답안을 공개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답도 정답으로 처리될까요? 입니다. 한마디로 100% 완벽한 답을 쓰지 않으시면 선생님들이 시험장을 나오시는 그 순간, 답안지를 제출한 순간 바로 불안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게 100% 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요. 중복 때도 쓰세요. 그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쓸 때 문제가 되지.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다시 예를 들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라면 썼을 때는 100%, 썼을 때 100% 정답 처리가 되고요.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해도 썼을 때는 또 100%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100% 가능한 답을 찾으시고요. 이 정도로 괜찮아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괜찮아가 아니라 완벽해 라는 답을 써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수강생은 반드시 세부 내용이 써서 적합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135페이지에 몇 번 문제가 됐냐 하면 2번 문제가 됐습니까? 3번 문제가 됐습니까? 3번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선생님들께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말은요.
이중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번 문제에 보시면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하기의 내용 및 세부 내용이고 1을 쓰고 2, 3에 해당하는 사례를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라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라는 것을 2에 해당하는 사례를 김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씩 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한국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을 빼세요. 그걸 빼고 2와 3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안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세요. 한마디로 2에 해당하는 사례 한 가지, 3에 해당하는 사례 한 가지,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세요가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각각 한 가지씩 쓰라는 게 김 교사가 제안한 거 하나, 박 교사가 제안한 게 아니라 2, 3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은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적으로 언어가 해석되는 그러한 예시 때문에요. 보통요, 저희가 구역을 A, B 나눈 다음에 A에서 찾아 쓰세요, B에 찾아 쓰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2013년 문제, 이런 형의 문제가 처음 도입됐던 데라서 A, B로 나눈 게 아니라 A에 해당하는 영역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김 교사의 대사, 박 교사의 대사 전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려요, 이 문제는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김 교사 거를 김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찾으려고 하시면요, 이번에 얘를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안한 거 한번 보세요. 김 교사 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교사와 박 교사만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김 교사가 유아들이 블록을 가지고 집과 다리 만들기 놀이를 하는 걸 보았는데 이런 일상적 놀이 경험을 수과학적 지식으로 확장시켜 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 교사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주에 유아들과 각 블록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함께 표로 만들었는데 함께 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김 교사가 제안했는데 김 교사가 한 제안은 블럭을 가지고 집과 다리를 만드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 2, 세부 내용의 2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거죠. 세부 내용 2가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그 물체를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그럼 1번 김 교사의 제안이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걸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해당 안 돼요. 그 박 교사의 대사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밑에 내려오면 김 교사 한번 볼게요. 김 교사가 활동 결과표 가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좋아요. 보통 탐구 활동은 수학과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하는데 활동 결과표를 보니까 블록 활동이 수학적 탐구도 되고 과학적 탐구도 되는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제한이 아니죠, 선생님.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물체 보는 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이제 유아들의 블록놀이에 대해서 확장 활동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교사들이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교사가요, 먼저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김 교사가 제안 하나 했어요. 그쵸? 거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김 교사 부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김 교사의 제안.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 하나 했죠. 두 번째, 박 교사가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고요.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다양한 위치에서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박 교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그런 다음에 다양한 위치에서 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라고 박 교사가 하나 제시를 했어요. 박 교사 부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 교사죠. 좋은 활동이네요.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박 교사가 제안한 활동을 하면 유아들이 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사물의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겠죠. 이게 제안이에요, 선생님? 이건 제안이 아니라 박 교사의 제안에
추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요. 박 교사가 제안한 거 그렇게 하면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겠죠가 된 거예요. 그럼 제안이 아니에요. 제안은 박 교사가 했어요. 그 다음에 박 교사는요, 여러 가지 블럭을 모양별로 분류해 본 다음에 색깔별로 재분류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라고 한 건 박 교사가 재분류라는 활동을 다시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김 교사가 제안한 거는 그림으로 표상 활동하는 거, 박 교사가 제안한 거는 만든 집이나 다리를 다양한 위치에서 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 박 교사가 또 제안을 한 거는 여러 가지 블럭을 모양별로 분류한 다음에 색깔별로 재분류해보는 거. 김 교사 하나, 박 교사 두 개, 세 개가 제안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제안점 중에서, 그러니까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이 세 가지 내용에서 2에 해당하는 사례와 3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쓰라라는 거예요. 각각 한 가지씩. 김 교사에서 하나, 박 교사에서 하나,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 둘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박 교사가 제안한 거든 김 교사가 제안한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 둘이 제안한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의 사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물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라는 건 뭐였어요? 박 교사가 제안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였죠. 유아들이 만든 집이나 다리를 다양한 위치에서 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게 재분류였습니까? 기초적인 자료 수집.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는데요. 재분류도 아까 누가 했어요? 박 교사가 했어요. 여러 가지 블록을 모양별로 분류한 다음에 색깔별로 재분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죠. 그래서 답은요, 지금 김 교사가 제안한 내용은 안 돼요. 그림으로 표상하자라는 건 그 세부 내용 2와 3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세 가지 활동 중에서 2에 해당되는 건 뭐고 3에 해당되는 건 뭐고 이걸 물어본 거지. 그들이 제안한 내용에서 물어봤지. 이 문제 어디에 2에 해당하는 사례는 김 교사의 제안에서 3에 해당하는 사례는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 찾아 쓰라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들은 해석을 하셔야 되죠. 선생님들이 답을 찾겠다고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지문을 각색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채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답을 모르겠으면 지문을 각색해서 답을 찾은 게 답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나 다 지문을 각색해서 내가 아는 문제로 바꿔서 풀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요, 2와 3에 해당하는 그 사례를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전체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쓰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교사 하나, 박 교사 하나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언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언어적인 논리성에서 그거 해석이 안 되셔서 문제를 잘못 해석하신 거죠.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너무 꼬아서 보셨습니다. 꼬아서 보셨고요. 그렇게 제가 한 대로 해석하는 게 100% 정확합니다. 김 교사가 박 교사가 제안한 내용에서 각각 한 가지인데, 그거를 2번은 김 교사, 3번은 박 교사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제안한 전체 내용 중에서 2에 해당하는 사례, 3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가지씩 써라 해야지 답이 나오죠. 선생님들이 답으로 김 교사의 2의 예를 김 교사의 대사에서 찾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유아들이 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사물의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충분히 탐색할 수 있어요는 활동에 대한 제한이 아니에요. 여기 활동이 어디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라는 말은 없고 그 활동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이 뭐였는데요? 박 교사가 제안한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는 제안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각각 김 교사 하나, 박 교사 하나 찾으라고 하신 거는요, 선생님들이 언어적으로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국어적인 걸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의미하는 거, 해석이 틀리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논술을 적으실 때도 선생님들께서 언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문장을 쓰셨고 논술 점수가 왜 13, 12점으로 나오는지를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언어적 논리성으로 정확히 표현하시고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선생님. 우리의 지식을 몰라서 틀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양 지식으로 쌓아오는 그런 어떤 한국말의 어떤 언어적인 논리성을 조금 이해를 못 하셔서 하셨다라는 건데 좀 안타까웠습니다.